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선생님들 성함 거론하지 않고 크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럼 그 트럼프가 네. 2027년 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한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그 나토가 저질러온 그런 전쟁 범죄라든가 침략, 좀 전쟁,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침략 전쟁 네. 이런 거를 그럼 트럼프 정부에서는 잘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퇴한다. 그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질문이 네. 제한된 질문이지만 그걸 확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 미국이 탈퇴한다 하는 거는 제가 선생님들 뵙고 여기서 민족통신 원리 정세 강좌를 시작했을 동안에 빠짐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대서양 세력이 붕괴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극세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다극세계가 탄생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 용어는 무엇인가? 500년 대서양 세력, 500년 대서양 세력은 서양 식민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끄는 오늘 미국이 북대서양 기구를 만든 주체인 미국이 유럽에게 우리 떠난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나토의 미래는 이미 없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나토의 범죄를 이제 인정하는 건가?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되는 게 제국주의 범죄가 무슨 나토만으로만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500년 서양 제국주의가 지은 범죄는 수억의 인류의 범죄가 쌓이고 쌓인 범죄는 이제 언젠가 세상이 바뀔 때 지금은 간헐적으로 예를 들면 원주민들의 그 지은 범죄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프랑스 정부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뭐 사죄한다, 뭐 미국 정부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있는데 언젠가 세상이 변하면 저는 그런 한 시대 50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변화를 구조적으로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브릭스부터 SCO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런 지금 있는 뭡니까 가자 팔레스타인 범죄 이야기 할 때 그 ICC 얘기도 나왔고 또 한 가지가 그거죠. 국제사법재판소라고 이제 인터내셔널 뭡니까? 나토 범죄는 당연히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틀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해서 그게 정착화되는 과정에 저는 분명히 2차 대전 뒤에 소위 그 승전국들이 만들었던 뉴런버그 그런 전범 재판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틀이 만들어질 때에는 저는 당연히 나토의 이름으로 지은 범죄들 아까 제가 강좌 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의 예들로 리비아부터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그런 그다음 미국과 서양 제국 일극 세력이 지은 범죄들이죠. 그때는 일극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었었죠. 근데 오늘 그런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저대로 그래서 그동안 누누이 소개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는 그런 예를 들면 지금 아프리카부터 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등등등 세계 전역에서 가자 지구에서와 같은 그런 범죄들이 지금도 자행될 수 있는데 그게 더는 자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극시대라는 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스토 같은 그 아시아 그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소속했던 나라들에 대한 레짐 체인지 소위 말하면 정권 교체 그 내부 파괴 공작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극세계가 오늘 현실이 됐기 때문이에요. 중남미도 마찬가지. 이따가 베네수엘라 얘기 또
질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으로선 안 간다고 단언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영 반대 상황이 지금 오히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에 석유 원유 개발 탐사를 같이 하는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걸 또 러시아가 뒤에서 돕는 이유들 등등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그 얘기는 따로 하도록 하고 나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이 어제 언론에 2007년 이후로 너희들 국가 안보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 너희들 돈으로 해라. 우린 더 이상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대서양 세력의 종말을 누누이 그동안 주장하고 설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현실이 된 것을 오늘 현직 미국 대통령 47대 온 세상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 트럼프가 놀랍게도 500년 서양 제국의 그 관에 대못을 박는 역할이 지금 이 나토 끝이란 발언으로 우리가 봐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네, 고맙습니다. 또 선생님 공부 그만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뒤늦게 시작하신 동양화 우리 고대사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 대해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실 정도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베네수엘라 얘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 갖고 세상을 알고 좀 더 깊이 알고 나름대로 세상을 파악하고 있고 특별히 그래서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혹은 또 좌파 정당에 속했든 안 했든 그런 반제 자주적 입장에 있는 세상의 거의 모두가 지금 정말 비분간개해서 이 트럼프 이 새끼가 지금 베네수엘라 저런 짓 한다고 그게 이제 그게 지금 일반이잖아요. 그런데 왜 러시아 언론들은 끝없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끝없이 객관적 자료들을 내놓을까? 예를 들면 제가 오기 전에 그 이름을 또 어제 차 타고 내려오면서 저 선생님이 난데없이 그 7, 8시간 내려오는 차 중에 대담을 시도해가지고 계속 내내 대담에 시달렸는데 여하튼 그거 나중에 또 공개할 거지만 그 쉐브론이 맞을 거예요. 쉐브론.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 5대 석유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베네수엘라 국영, 그러니까 차베스 혁명은 뭐냐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그동안 도둑질해간 게 서방 석유 자본들이 도둑질해갔죠. 그게 베네수엘라만 아니라 온 세상에 중동을 비롯해서 그걸 차베스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하자마자 다 국유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네수엘라를 죽이기 위한 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견지하고 있는 마두로 2기 혁명 정부의 국영 석유 회사하고 쉐브론이 지금 합작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으면 40% 이상의 쉐브론 투자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석유 원유 개발 이걸 줘서 더 많은 미국의 국가 이익이 돌아오고 더 많은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듯 원유 석유는 전략 자산이에요. 국가마다. 그 국가마다 전략 비축 자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건데 그런 의미의 미국의 이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을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엑슨모빌은 지금 세계 최대 제1의 석유 재벌인데 이게 그 차베스 때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특별히 2022년 이 우크라이나 그 이후로 러시아 제재 가하면서
엑슨모빌도 떠나요. 그래서 일종의 사업적 측면, 기업적 측면에서는 큰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념적 논리 때문에 소위 이념적인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했는데 군침은 계속 흘렸죠. 그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가 엑슨모빌이 다시 베네수엘라 국영에 투자해서 다시 그 기업도 살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더하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알래스카 아까 말씀드린 8.15 그 역사적인 미국 러시아 푸틴 정상회담 때 트럼프하고 캄차카 러시아 극동 끝에 캄차카 반도 어디에 원유 개발 여기에 러시아가 미국 엑슨모빌을 초청해서 함께 하도록 또 뭐가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은 바깥으로는 주류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실현해서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지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건 주류 언론들이 안 전해요. 그래서 지금 엑슨모빌이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도록 트럼프는 지금 작업을 하는데 바깥으로는 그런데 마치 1800년대 1900년대 제국주의 무슨 깡패처럼 지금 뭐 포드 뭐 전단이 갔느니 뭐 곧 때리니 뭐 지금 뭐 하느니 뭐 온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일시대연구원에 번역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고 거기하고는 이제 여러분들 곧 이 강의 끝나고 나고선 거기하고 날짜 잡으면 거기하고 좀 서울 그쪽하고는 또 이런 대화를 하게 될 텐데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말씀 나누는 주요 사안이 쟁점이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번역 기사를 소개하면서 저자, 역자, 노트 이거 주에 뭐라고 달았냐면 21세기 지정학 오늘 지정학에서 오늘 세계 최대 주요 쟁점 논쟁은 트럼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갖고선 정세 전망이 다르고 분석이 달라지고 적아가 바뀌어지는 이런 현실이 오늘 현실인데 이게 최대 논점이에요. 온 세상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아까 유럽은요 지금 2029년, 2030년 플랜이 있어요. 이게 무슨 플랜이냐면 트럼프가 임기가 2009년에 끝나요. 아시듯이. 지금 2000 몇 년이죠? 6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했으니까 6, 7, 8, 9에 11월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2030년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지금 유럽 이 대서양 제국주의 세력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트럼프가 가면 도로 대서양 세력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 트럼프가 5%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인민들 먹고 사는 거 자기들 시민 복지 이런 거 다 제끼고 지금 돈을 미국 무기 사는데 쏟아 부으니까 결과적으로 유럽 대륙이 다 일떠서서 지금 아까 제가 덴마크 그 여자 젊은 총리 아까 선생님 누군가 뭐 얼마 운명 안 남았다고도 얘기했지만 메르츠는 지금 총리된 지 반년도 안 됐어요. 그 메르츠도 3개 연합 소수 정당으로 조금 더 다수당이기 때문에 총리가 됐거든요. 여기서 몇 명만 빠져도 의회에서 총리직 내려와야 되는 처지에 떨어졌어요. 그 요 앞에 있었던 숄츠 있었죠. 그 숄츠 때 20% 정도가 그 총리 지지 투표했는데 메르츠는 6개월 만에 숄츠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서 마크론, 그 메르츠, 지금 스타머 영국 총리들 다 정치적 목숨이 간당 하는 건 이게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세계주화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혹은 이거 지금 딥스테이트 혹은 이 유대 금융 지배 세력의 세계 지배 논리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표되는 러시아, 중국, 조선 이런 나라들을 조각조각 내서 타고 앉아서 다시 대서양 세력, 일극 세력을
부활시키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꿈꾸는 게 2009년, 2029년, 2030년 플랜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곳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 누가 있냐면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는 어느 순간 총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서양 세력을 지금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 일을 이미 9년 전 2007년 1월 20일 대통령 되자마자 했던 두 가지 절대 중대 범죄가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더 이상 월드 폴리스 못한다고 한 그 범죄예요. 그건 제국주의 더 이상 세계 제국주의 21세기는 로마 제국과 같은 21세기 로만 엠파이어라고 불린 미 제국은 글로벌 엠파이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는데 그걸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게 세계 경찰 안 하겠다는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것의 군사 국제 조직인 나토 영어로 그 유명한 말 obsolete 낡아 빠졌다고 했던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1기 때 마무리 못 친 걸 2기 시작하자마자 1년 임기 2기 1년 가기 전에 나토 사망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어느 순간 총 맞아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민간으로 가보면 터커 칼슨 제가 자주 소개하죠. 터커 칼슨은 그냥 미국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주류예요. 그래가지고 팍스 TV의 그 중심 8시 황금 시간대 옛날에 댄 레더라고 기억하세요, 선생님? CBS죠. 댄 레더가 9.11 2001년대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최고 저녁 황금 시간대의 앵커였다면 2020년대 들어와서는 그게 터커 칼슨인데 댄 레더가 9.11 그거 자작극이라고 인사이드 잡이라고 한 것 때문에 40년 그 언론인 명성 목이 날아갔는데 터커 칼슨도 2, 3년 전에 2020년 1월 6일 의회 난입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거 조작된 거라고 FBI가 한 거라고 하면서 선거 도둑질한 거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그 선거 도둑질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투표 선거기계 있죠. 이 투표 이거 투표하면 전자투표 기계를 만든 그 실제 주인이 로스차일드예요. 이걸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든 그 회사 이름으로 팍스 뉴스를 고소해가지고 몇 빌리언 물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 터커 칼슨 목을 자르고 돈을 물어줬어요. 팍스가. 그렇게 돼서 온 세상이 알게 된 이 터커 칼슨이 그때부터 제가 요즘 주변에 대학에서도 이런 말을 잘하는데 터커 칼슨 요즘 목숨이 한 100개쯤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 이 사람도 어느 순간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모를 정도로 무서운 범죄를 퍼뜨려 준 게 하나가 아까 백신 킬러 이거 폭로하죠. 9.12는 벌써 이미 폭로했죠. 2020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FBI가 해소한 거 이거 해서 그래서 러시아 게이트를 이들이 조직해가지고 트럼프 죽이려 했다는 거 폭로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 트럼프, 터커 칼슨, 요즘은 조 로간도 여러분 조 로간 아시죠? 세계 최대 1인 팟캐스터가 수천만이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 사람 근데 학자도 아니에요, 선생님. 대표님 혹시 아세요? 조 로간이라고 뭐라고 하죠? 운동하는 그 격투기 선수로 몸이 이런 거군데 그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의식이 바라가지고 그 쌍욕을 막 해요. 팟캐스터인데 막 그래서 그리고 있는 얘기를 딱 서슴없이 말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들어가는 그 조 로간도 가자 지금 이 제노사이드부터 지금 9.11 문제, 백신 문제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이 사람도 또 언제 목숨이 날아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제가 늘 소개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대통령 선거 나가고 했을 때
선거 나가서 10% 이상 지지가 있으면 미국 법에 의해서 국가가 그 뭐라 그러죠? 경호를 주게 돼 있는데 그걸 바이든이 허락을 안 해서 경호팀이 없어갖고 자기 돈으로 경호를 사다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상황이 트럼프 시대의 한 현상이에요. 대통령부터 트럼프 시대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감지했던 찰리 커크 지난번 얘기했죠. 젊은이 목에 총 맞은 거. 그런 게 어느 순간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 변화가 이거를 왜인가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가 국내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총석이고 최고 사령관이고 어떤 한마디 말이면 온 나라 2,500만이 일사불란하게 임진 그런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가 아니면 오늘 20 몇 년 대통령 4선 5선 하면서 지금 73세가 오늘 74세가 됐어요. 지금 러시아의 87%가 투표로 지지받는 그런 대통령 푸틴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 황제 시진핑이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와 당의 최고 지도자인가 아니면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게 무슨 정상 국가예요? 500년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극단의 비정상, 그 흔히 말하면 제국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것도 세계 최고 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직인데 미국 대통령 모자를 쓴 게 트럼프인데 우리는 트럼프에게서 왜 트럼프가 반제자주 제국주의 반대하고 자주 독립 이런 걸 지지 안 하고 베네수엘라 제국주의 행세 왜 그러니까 연목구호라는 말 뭐 흔히 쓰는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 되는데 나무로 가는 것 같고 연목구호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유처럼 트럼프에게 대해서 트럼프가 왜 제국주의 반대 안 하고 왜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하고 손잡고 일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주장이 그런 기대가 저는 기대부터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정세를 분석하는 독립적 눈을 가졌다면 그런데 발언들에서 보면 제국주의 황제 발언 같은 게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깜짝 놀라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경찰론 폐기, 나토 낡아 빠져서 없애야 될 이런 얘기들. 해외 주둔 미군들 다 데려와야지 왜 돈을 지금 미국이 다 망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학교가 지금 붕괴하고 난리인데 지금 제조업 다 망해서 지금 미국이 운명이 깐딱깐딱 하는데 지금 왜 온 세상에 군대 내보내가지고서 그거 군대 다 들어오게 하라는 이런 발언 등등을 놓고 보고 또 제국주의 세계 제국의 황제 같은 미친 짓을 하는 틈틈이 되어져 가는 것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지금 2기에 1년도 안 된 오늘 그 트럼프 주변에 군데 있는 하루도 살아 있을 수 없는 제국주의 눈으로 볼 때 살아 있을 수 없는 자들이 군데 있잖아요. 지금 누굽니까? 그 모든 정보 조직의 최고 수장인 털시 게바드. 그 인도계 하와이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직 선거에 나갔던 그 여성이 민주당에서 쫓겨난 건 9.11 문제 제기하고 이라크 침략전쟁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은 미국의 모든 정보 총책임자가 됐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 터커 칼슨 같은 인물, 이런 제국주의 이 오늘의 이 무서운 시대 범죄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베네수엘라 얘기를 마무리하자고 하면은 저는 베네수엘라 질문을 일본에서도 계속 이런 정세 말씀들을 드릴 기회가 많아서
그때도 틈틈이 드렸던 말씀인데 전쟁, 침략 전쟁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에는 러시아의 초현대식 무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300부터 S-400이 또 갖다 놨답니다. 그러니까 S-400은 반항공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그 세상 모든 날고 긴다는 모든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걸 가지려 해요. 조선은 자체 개발했고요. 러시아도 인정했고. 여하튼 그런 무기들을 갖다 놨고 러시아의 함대도 가 있고 러시아의 핵잠함도 가 있어요. 중국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자체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침략이라는 건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건데 왜 트럼프는 저런 미친 짓을 할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는 조선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국주의 범죄 짓을 해야 박수받고 주류 언론이 잘한다고 하고 이 바보가 바이든 같은 오로펜이라고 들어봤죠. 자기 임기 끝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서명해야 결정되는 거를 기계가 대통령처럼 수표해가지고 수백 개 건이 법이 만들어지고 뭐가 막 국가 재산이 날아가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범죄들을 주려는 그런 걸 문제 안 삼는단 말이에요.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가 소위 지도자들, 선출직들은 선량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지고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폰데어 레이엔 같은 독일 이런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직이나 총리나 장차관들에 가서 앉는 건 기회주의자들, 양심을 헌신장 내다버리듯 파는 사람들, 제 민족과 제 인민에 대한 그런 도덕적 책임이나 어떤 정치적 책임 그 어떤 것도 갖지 않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자기들의 주인들인 그 딥스테이트리죠. 그 금융집에서 그들이 대통령 되고 그들이 그걸 갖다 아까 얘기한 누구예요? 그 슈왑, 그 WEF 세계 경제 포럼들이 만들어낸 그게 키신저 제자로 이미 70년 전에 인연 닿아서 50년 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요 몇 년 전만 해도 온 세상의 대통령부터 온 세상이 힘께나 쓴다는 놈들은 다 몰려갔던 다보스 포럼이 만든 젊은 지도자 영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그 틀에서 출신들이 다 각 나라 대통령 되고 하는 거 그건 일도 아니죠. 금융권 가지고 있고 언론 가지고 있으면 이 선생님이 지금 최고 인기가 높고 뭐 최고기 때문에 시켜. 자유민주 선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무슨 자유투표 무슨 자유민주 그거 제국주의 세력이 세상을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죠. 여하튼 그래서 트럼프는 제국주의 대통령 행세를 끝없이 해야 되고 끝없이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제가 요즘 대학에서 중요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동포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여기저기 강연할 때 대표님 꼭 하루 이틀 전에 푸틴 대통령하고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정세를 확 바꾸는 뭘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 문제 가지고 온 세상이 깜짝 놀란 28개항 평화안이 나오더니 그거 가지고 또 한참 설왕설래 하더니 오늘 극단적으로는 나토 관에다가 대못을 박는 이런 진짜 시대 변화를 선물로 보내주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께 구체적인 자료로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를 조금만 달리 보시면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반제 자주 하는 사람들 제국주의 반대하는 거 우리가 평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왜 푸틴 같은 인물이 왜 김정은 위원장 같은 조선의 지도자가 트럼프에게 비핵화 얘기 내려놓으면 대화 못할 그런 거 아니라고 그 비핵화 내려놓으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라든지 왜 중국하고 곧 전쟁할 것처럼 막 경제 무역 전쟁 뭐 관세 전쟁 그래서 온 세상이 곧 전쟁 날 것처럼 전 그때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주에 가서 시진핑 만나고 지금 이거 문제 풀죠. 그럼 이거가 트럼프가 그렇게 만나서 푼다고 또 바로 금방 중미 관계 좋아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언론과 모든 틀을 쥐고 있는 건 세계 지배 세력이 여전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들의 밑에 있는 딥스테이트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 하나 24시간 만에 대통령 되면 풀겠다던 트럼프가 지금 약 10개월 가까이 낑낑낑 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우크라이나 문제 28개항 폭로했던 그거를 3일간 플로리다 비밀 회담으로 스티브커프와 아까 드미트리예프가 비밀 그걸로 해서 평화안 발표되자마자 온 세상이 뒤집어진 놀랍게도 그 전날 나부라는 약자 NABU 이게 우리말로 바뀌면 반부패 범죄조사위원회예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여기에 미국도 서방도 관계되어 있는 국제 반부패 조사위원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여기서 젤렌스키의 최측근 장관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100 밀리언 현금 도둑질이 그것도 민지치라는 성을 가진 유대 이스라엘 이쪽 이놈이 젤렌스키랑 공동으로 사업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이런 장사하던 놈이 주축이 돼서 이 100 밀리언 횡령에 연루된 놈이 그 나부 반부패 조사위원회가 민디치 집을 조사하기 전날 젤렌스키가 이스라엘로 도피시켜요. 뭐 이런 범죄들이 터지면서 젤렌스키와 EU 젤렌스키 지지 세력들이 다른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젤렌스키 범죄 국가 조직의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8개 항이 순풍 단듯이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고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뭐랬냐면 저는 이게 그냥 저절로 나부가 이거를 조사해서 폭로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런 정보들을 갖고 그 시기가 저는 트럼프 CIA 쪽에서 이 시기를 조절해서 28개 항으로 더 이상 이거를 내년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 평화안을 시기를 맞췄다고 난 그렇게 어슴할 수 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not interrelated 한 거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런 저런 이런 모양으로 다 연결된 온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거 경제부터 군사문 정치에 이르기까지 함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베네수엘라 아까 우리가 그 대화로 좀 얘기가 길게 됐는데 첫째 저는 전쟁 없습니다. 침략 전쟁 없습니다. 둘째 그동안 벌어진 제국주의 행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친 제국주의 황제 행세를 끝없이 해야 되는 트럼프라는 이 제국주의 황제 노릇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인물이 한편으로 끝없이 세상을 근본 문제를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베네수엘라에서는 침략 전쟁 노름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안 벌어지는데 행세만 하는데 한쪽에서 500년 대서양 세력이 사망 선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범죄로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미국의 그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국주의 세력들 중에 석유 자본들은 야 트럼프 지켜야 돼.
이거 야 당기지 마. 기다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트럼프는 벌기 위해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미친 짓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전에 12일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12일 전쟁의 핵심은 이란이 자체지만 물론 조선부터 지금 뭐 등등등등의 음으로 양으로 다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이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아무것도 뚫을 수 없다는 아이언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모사드 본부를 박살냈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성을 박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 그 비밀 핵병기 그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 중간에다가 갖다 놓은 그거를 정밀 타격으로 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그때 미친 짓 하면서 욕바가지로 먹은 게 이란의 핵시설을 한번 했다고 내가 핵사슬 타격했다고 하는데 그거 빈대 갖다 빈대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 사전에 알려가지고 다 피신시켰잖아요. 그렇지만 밖에다가는 이란을 내가 초박살 냈다고 미친 듯 발언을 해요. 근데 현실은 이스라엘이 초박살 났어요. 지금 그리고 어떻든 간에 간당간당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가자에서 대량 학살이 일단 멈췄어요. 간헐적으로 이놈들이 미친 짓 해요. 또 가서 죽이고 하지만 식량이 들어가요. 의약품들이 들어가고 그 굶주리는 아이들 지금 살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미친 짓 하는데 그 누구도 못 막았던 네타냐후를 붙들었네. 지금 네타냐후는 트럼프한테 뭐 부탁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대통령한테 이스라엘 대통령이 몇 개 대통령이 있어요. 자기 부패 혐의로 감옥 가게 돼 있는 걸 사면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다가 여론이 너무 반대가 되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나 사면 좀 도와달라고. 트럼프가 아직 아무 발언이 없는데 또 어떤 미친 짓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네타냐후 죽이게 하는. 저는 트럼프가 계속 네타냐후를 결국은 정치적으로 죽이고 역사에서도 지워버리는데 더 무서운 건 이스라엘이란 이 자이오니스트 범죄 국가 조직 자체가 존립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거라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밖에서는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혼자로는 이란도 못 때리고 아무도 못 때려요. 미국이 돕지 않으면.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보는가, 베네수엘라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온 세상은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지원해서 가자에 지금 이 대량 학살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미친 발언했죠. 뭐 쥐중에 그 유명한 뭐 리비에란지 뭔지 왜 가자를 트럼프가 자기가 사가지고 무슨 뭐 거기를 뭐 휴양지로 리조트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때를 죽일 새끼 세상에 미쳐도 그렇게 미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발언 해가지고 뭐 아주 천하의 악마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번 28개 항에 들어간 건데 이건 나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막 신이 나요. 러시아 미국 러시아 합작 펀드를 지금 국부 공동 펀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폰데르레인으로 중심된 유럽 연합이 유로클리어라고 하는 벨지움에 본부를 둔 유럽 그 금융은행 기구에 러시아 국가 현금들이 그동안 국제 거래하니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모두 다 미국 포함해서 온 세상에 한 400 빌리언 넘는 돈이 있었는데 그 200 빌리언을 돈들이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돈이 지금 없어요. 유럽 나라들이. 그래서 러시아 돈을 흔히 말하면 도둑질해서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한 달, 두 달 더 살리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이 난리인데 이거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가 벨기에 지금 현 총리가 목숨 걸고 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 그러면 공동으로 책임져라. 내가 사인할게. 이거를 빼서
우크라이나 주자 공동연합으로 책임지겠다는 수표하라고 그래요. 사인하라고. 그런데 왜냐면 너희들 나보고 사인하라고 그러니 내가 하면 이거 국제법으로 절대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나중에 전쟁 문제 끝나고 국제법으로 가면 벨기에가 홀로 몽땅 바가지 써서 그 300 빌리언 달러 물어내야 되고 뭐 이거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못하겠다 해서 지금 유럽 연합에서 지금 뭐 칼들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데 혼자 안 되니까 외무장관 영어도 못하는 외무장관 내세워서 엉터리 영어로 막 읽게 하고 또 무슨 여자 재무장관 내세워서 우리 안 돼 노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협박했어요. 그 기사에 남아 있어요. 너희들 그거 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끝난다. 그 양쪽 칼날 때문에 지금 유럽 연합이 못 움직이지만 유럽은 지금 그 정도로 망가졌어요. 유럽 연합이란 게 도둑질도 자기들 억지로 합법화 시키는 짓을 하는데 그게 집단 자살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져서 그만합시다. 공동 러시아 미국 얘기만 미국 공동 러시아 합작하는데 러시아 돈은 무엇이 들어가냐면 유럽에 발묶여 있는 돈들이 있죠. 이래저래 지금 묶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매년 리스트 5 빌리언 to 10 빌리언 이자들이 막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이 물려있는 이걸로 러시아는 그 펀드에 합작 투자하고 미국은 뭔가를 합작 투자해서 가자를 거기다 뭐를 공동으로 거기를 짓고 하는데 그게 개인 DB에다는 그거는 미친놈 제국주의 황제 행세를 한 거였고 진짜 카드는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스라엘 미친놈들이 또 범죄 저지를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게 뭔가 있는데 한 4, 5개일 뒤에 나타난 카드가 러시아 미국 공동 합작으로 팔레스타인에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다 망해가는 일극 세력들이 지금 이 유대주 자이오니스트 이 세력들이 지금 저지르는 범죄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서양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영 제국이 1917년 벨포어 선언 뒤로 유대 국가 세운다고 해서 지금 100년 넘게 진행된 범죄를 수백만 수십만이 죽어 넘어가자 하는데도 아무도 못 떠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푸틴 끌어들이고 해서 우크라이나도 해결하고 가자도 풀고 지금 나토 사망 선고시키고 이거는 인류가 몇백 년 가도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이야기들 근본이 뒤집히는 변화들이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그 선거 도둑질 맞아서 4년 동안 쫓겨났다가 온갖 죄를 제목으로 걸어가지고 대통령 못 나오게 했던 것도 살아나 돌아와서 첫 임기 1년 때 500년 세상을 지배했던 군사조직 나토의 사망 선고와 함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트럼프라는 이 미친 매드맨 스트래테지라고 러시아가 부르는 이 미친놈 전략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했는가? 무슨 트럼프에 미쳐가지고 트럼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놓고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대화 주제로 제가 던져드리면서 그만 마칠게요. 어제 12월 5일 미국 백악관에 공개된 2005년 미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조선이 한마디도 언급 안 됐다는 게 지금 온 세상의 논쟁거리예요. 그 얘기를 갖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한 1, 20분이라도 대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내놓은 베네수엘라 관련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잠깐 숨 좀 쉬고. 저도 간단하게 소식을 듣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보를 다 접하지 못했는데 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금 트럼프도 말씀하시고 러시아, 중국 뭐 그동안에 조선. 뭐 일본 이란의 12일 전쟁 네. 뭐 가자 네. 네타냐후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벌어지는 모든 그 현상의 최종점의 배후에는 바로 트럼프가 NSS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네.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NSS 국가 그 안보 전략 NSS에 이제 노스코리아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배경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또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한 말씀 또 해주시죠. 혹시 계신 분들은 아무나 선생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금방 조회를 해보니까요. 네.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 네. 단 한 차례 언급되지 않은 네? 북한 문제가 네. 그 조선 문제가. 네. 여기에 네. 북한 네. 언급되지 네. 않아. 일기 때는 2017년 NSS에서 17번 네. 조선 네. 그게 언급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됐고 네. 비핵화라는 것도 우선순위 밀려버렸고 네. 한반도 네. 비핵화가 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유럽에서 그 좀 조선 문제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외됐다는 거죠. 네, 제외됐다. 제외됐고. 근데 이제 기존 저기에서는 NSS를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로드맵으로 평가했으나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위협 명확화가 부족했다. 네. 그리고 이념적 전략이 부재했다. 네. 그렇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또 더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제가 어제 강제로 대담을 했지. 어떤 사람. 먼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접할 때 우리가 나는 어떤 자세,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안을 접할 것인가, 들을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를 저는 먼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NSS를 그냥 사람들은 미국의 NSS 국가안보 전략 이렇게 전제하고 그걸 이제 1, 2, 3, 4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먼저 미국 국가안보 전략은 그게 뭐예요? 그 물음부터 던져야 된다고 생각. 그 뭐냐면 미국이 무슨 일반 국가예요? 무슨 일반 정상 국가예요? 아니죠. 지금 다 망했다는 일국 세력, 500년 서양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21세기 세계 제국으로 해서 세계 유일 초강국이라고까지 스스로 90년대부터 주장했던 그 제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죠. 그게 생각과 분석과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죠. 무슨 조선의 국가안보 전략은 출발점은 제국주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80년 자기를 지켜오는 반제 자주 독립국가가 그게 출발점이죠. 러시아 국가안보 전략은 지금 서양 집단 전체가 컬렉티브 웨스트가 지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폴레옹 때부터 히틀러 때 이르기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전부터 19세기, 20세기 내내 러시아를 없애려는 그것이 오늘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제국주의 이 국가들과 컬렉티브 웨스트에 의해서 지난 2014년 합법적인 선거 헌출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갖다 앉힌 이거 나치 세력의 의로부터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그게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이죠. 그렇죠. 그게 그들의 출발점이죠. 그럼 미국은 세계 제국의 정점에 있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세계 제국의
그 국가안보 전략은 그들의 국가안보 전략은 실은 국가안보 전략이 아니라 세계 지배 전략이로 우리가 읽어야죠. 국가안보가 아니라 세계 지배 전략이죠. 근데 그다음에 그 세계 지배 전략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더 노골적인 건 제국주의 침략 전략을 어떻게 수행해야 온 세상에 대한 글로벌 도미넌스, 세계 지배 패권, 글로벌 헤제모니, 세계 지배 패권을 유지하냐. 그게 국가안보 전략의 내용이어야죠. 근데 거기다 놓고 조중동으로 대표되고 뭐 CNN, 뉴욕타임즈로 대표되고 세상에 데아 슈피게리니 뭐니 뭐 엘바이스니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무슨 언론들은 마치 무슨 국가안보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국가안보처럼 해석을 하니까 아까 제가 모든 사안을 접하고 사물을 접하고 어떤 사건을 접할 때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누구를 지금 만나려고 하고 상대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그 미국은 세계 지배 전략이죠. 미국은 망해가는 지금 제국주의 세계 패권을 어떻게 지금 유지하겠는가죠. 근데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2005년, 2025년 오늘의 미국 지배 전략의 대강이란 말은 제국주의 모양을 띄워야죠. 그것도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그러게서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하고 일본 바보 천치들 뺏을 수 있는 거 다 뺏어서 대중국 전략의 등더미로 갖다 대만 그런 데다 갖다 등더미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건데 그걸 뭐 대단한 무슨 정세 분석으로 얘기를 해요. 조선에 대한 대조선 적대, 대중 적대, 대로 적대는 그건 뭐 온 세상이 다 하는 거고 무슨 그 설명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유럽을 버리는 이번 어저께 발표된 거의 핵심은요. 아까 여기 읽어보신 것처럼 나토 이혼 그러니까 대상 세력의 관의 대못을 박은 거 그 내용이 어제 선언에 실은 세상이 놀라야 될 그 문서의 핵심 내용은 그거죠. 제국주의 뭐라고 그러죠? 제국주의를 기업으로 하면 기업 파산 선고 어저께 한 것 같은 게 2025년 트럼프 2기 첫해 물 좀 드세요. 물 좀. 첫해 저 아우 좀 물 좀 주세요. 첫해 세계 지배 전략 보고서예요. 그게 그 국가 안보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왜 기계적으로 우린 따라 하냔 말이에요. 저는 뭐 학생들을 강의 때 만나면 1, 2학년 때 기초 철학 학생들한테 학문의 시작과 끝은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음으로부터 끝난 끝없이 물어야 한다고. 절대로 어떤 아야 어여가 나오면 아야 어여를 기계적으로 아야 어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세상은 잘못 짚은 거예요. 미국 국가안보 전략은 건 없어요. 제국주의에게 무슨 국가안보가 있어요? 세계 지배 전략이 있는 거지. 그 첫 번째고요. 그 언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는 언론이 아니라 선전 도구죠. 누구의 선전 도구? 세계 지배 세력의 선전 도구죠. 근데 세상은 세계 지배 세력의 선전 도구에 500년, 400년, 300년, 200년, 100년 지금 내내 우리는 그 세계 지배 세력의 선전 도구에 우린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그들의 미안합니다.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읽으니까 결코 그 문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아까 러시아 투데이가 바로 다음 날 첫 화면에 내 올린 게 그거 아니에요. 미국이 유럽한테 이혼 선고는 대서양 세력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문서의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중에 얘기를 짧게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 이미 벌써 다 끝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 저 바보들 말로는 러시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해결 평화안이라고 미국이 유럽을 배신했다고 하는 의미로 말 끝난 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미국은 평화 관계 개선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번 2025년 어제 발표된 12월 5일 발표된 미 세계 지배 전략의 핵심 내용이에요. 또 다른 내용은 중국하고 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미국은 중국 적대시, 러시아 적대시, 조선 적대시로 이제까지 그게 세계 지배 전략의 아주 근본의 근본인데 이거 두 개 다 반대 내용이 어제 미국 국가안보라는 가짜 이름으로 세계 지배 전략의 핵심 내용인데 껑충 건너뛰어서 지금 온 세상이 얘기하는 건 제일 먼저 조선일보 같은 이 천하 온갖 나쁜 말을 다 동원해서 표현해야 될 조선일보 같은 놈이 제일 먼저 1, 2, 3, 4 분석했다고 써내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바보 같은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저부터 그냥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를 어저께 차중에서 대담에서 한 말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는 왜 한마디 말이 없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한데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제가 보는 NSS 세계 지배 전략 그러니까 국가안보지만 세계 지배 전략의 핵심은 먼저 뒷얘기부터 먼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비핵화 카드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까지 미국의 대조선 관련한 모든 문서에는 제일 먼저 30년 동안 찍힌 게 북핵 문제를 소위 해서 비핵화 30년 내리 우리 그거 들었잖아요. 1991년 소비에트 체제 해체되자마자부터 조선 북핵 문제 만들어 가지고선 고리밥살 하려 했던 거 아니에요. 그 30년 넘게 주장했던 비핵화를 소위 그들의 국가안보 전략, 세계 지배 전략 카드 제 넘버1을 어저께 거론 안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세계 지배 전략의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적대 국가들을 집어먹으려 하거나 침략할 때 하는 수법이 뭐예요? 악마화 선전 아니에요. 악마화 조선 80년 악마화 했잖아요. 뭐 이러니 1, 2, 3, 4, 1부터 10까지 다 악마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이 기초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세계 지배 전략, 대조선 관계에 1부터 10까지 다 그거 했는데 한마디 말 안 했다는 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첫 번째 그들을 작업인 악마화 그 어떤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조선 적대시 정책 조선이 요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라. 그거 내려놓으라 하는 첫 번째 얘기는 우리한테 대한 가짜 선전, 악선전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선생님 그렇게 논리적으로 너 나한테 적대하는데 네가 적대하는 행위의 첫 번째는 나를 온 세상에다 가짜로 나쁜 놈 만드는 거 아니니? 나를 악마라고 너 했잖니? 그럼 너 악마라는 말 더 이상 하지 그 말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네. 하여튼 그래서 한마디 말이 없다는 말을 여러 말로 세상은 얘기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경주에 가서 쉽게 말하면 온갖 더 자기 체류를 연장하고 끝없이 만나 여기서 날아갈 수 있다부터 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를 김지영 그 신보 국장하고 같이 그 몇몇 가까운 동지들하고 대화할 때 질문이 나와서 내가
국장부터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장하고 저하고 카드가 비슷했는데 가능성이 원산으로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서. 판문점으로가 아니라 판문점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게 그때는 대남 북남 관계, 남북 관계가 지금 적대 관계로 해서 지금 대남 아예 아무 저촉도 없는데 트럼프가 2019년 6월처럼 글로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건 라브로프가 2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원산 갈마 그거 개장한 뒤로 최초의 국가 아주 주요 인사가 평양으로 찾아가지 않고 원산으로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원산 갈마 그 얘기 듣고선 거기에 트럼프 타워 얘기 나온 것도 이미 오고 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자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거기에 러시아 미국 돈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러시아 돈이 들어간 어떤 거가 거기에 지워지면 조그만 놈들은 거기다 전쟁 못해요. 함부로 거기 까불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원산에 갈마 해안 지구에 명사심리에 트럼프 타워가 만약에 지워질 수 있다면 조미간 전쟁 없죠. 그거는 지는다는 건 조미 관계 정상화된 거죠. 국교 외교 관계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기 경주 그게 언제였죠? 10월 며칠이었죠. 그때 그 직전에 마침 식사 자리에 김지영 국장이 평양 가기 전에 이번에 조선신보 대표단이 5년 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가기 직전에 만났을 때 서로 그런 비슷한 카드를 냈었는데 트럼프 숙제를 다 못한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트럼프는 조선에 가기 위한 최소 3개의 숙제를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가지는 가장 올바르게 그러니까 즉 러시아가 옳은 거거든요. 왜 컬렉티브 웨스트가 절대적으로 제국주의 대리 침략 전쟁 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옳은 방식으로 트럼프가 풀어내고 가자 문제도 평화 문제 가장 올바르게 더 이상 이스라엘 이 자이오니스트 주의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중국 문제, 대만 문제도 바르게 풀어내는 그런 징검다리 몇 개를 건너면서 자기 숙제를 한 다음에 조선에 대한 가장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 비핵화 카드 내려놓으라. 그러면 대화 못할 용이 없다고 한 그거를 저는 이번 세계 지배 전략 NSS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세계 지배 전략에 조선에 대한 이런 방구도 뭐 17회 했는데 몇 년 전에 이건 다 쉽게 용서하시길 바보들이 하는 분석이에요. 그거 몇 번 한 거가 뭐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국가안보 전략이에요? 세계 지배 전략이지. 그러니까 세계 지배 전략에서 초미의 관심사였고 조선에게 미국은 70년, 80년 조미 대결에서 경험이 무슨 경험이에요? 끝없이 패한 경험밖에 없잖아요. 조선 전쟁 때부터 끝없이 패해서 지금까지 푸에볼로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무릎을 꿇은 경험이고 조선은 끝없이 이긴 경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조선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조선은 끝없이 이겨본 경험이 있는 그 조선이 최대 과제죠. 그러니까 이번에 2005년 1기 소위 국가안보 전략, 세계 지배 전략 이거는요 저는 미국이 트럼프가 1기 때 맨 처음 했던 세계 경찰론, 세계 경찰 역할 못해. 나토 낡았어. 했던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첫 2기 임기 첫 해에 완결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관계 이번에 완벽하게 재개할 겁니다. 곧 푸틴 트럼프 2차 정상회담 열려요. 4월에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가는 게 결정됐어요. 경주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들이 되는 과정에 12월 5일 백악관 공보실 통해서 백악관
온라인에 세상으로 발표된 그 미 세계 지배 전략 보고서는 미국 더 이상 세계 제국 아니다. 미국 세계 경찰 더 아니다. 확정한 거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려면 나토가 있어야 돼요. 나토 사망 선고하는데 무슨 세계 지배 전략은 뭐 군사 전략이 먼저죠. 경제 전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조선에 대한 언급이 이런 방구도 없었다를 조선에 대한 뭐 항복 선언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조선에 대한 패배를 그렇게 인정한 것이든, 아니면 좀 더 사실적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 맞게 해석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단 하나 요구, 비핵화 카드 내려놓은 그런 조선에 대한, 조선을 찾아가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서 조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그것도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초에 자기 2019년에 했던 그 바보, 그거 2019년이면 자기 임기 거의 끝에였잖아요. 2월에 갔었죠. 6월에 찾아가고 4개월 뒤에 목 날라갔잖아요. 선거에 이겨놓고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작업, 자기 숙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요구한 비핵화 카드를 내려놓은 그 모양새가 뭐 너무 저는 이걸 갖다가 무슨 세상을 속이는 거다, 조선에 대한 뭐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해석들이 많은데 각자의 나름의 다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가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첫 요구를 자기로서 답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갈 수 있기 위한 자기의 어떤 credibility, 잃어버린 자기가 지금 신용이 없잖아요. 신용. 미국이 무슨 신용이 있어요? 미제국주의가. 미제국주의라는 게 무슨 신용이 있어요? 침략밖에 없고 대량 학살밖에 없고 약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신용을 쌓기 위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은 3년 동안에 푸틴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만약에 4월 전에 만나게 되면, 그리고 4월에 시진핑 주석 만나게 되면, 찾아가게 되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갈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500년 일국 세력 종말 선언에 다름없는 2025년 세계 지배 전략 2025년 NSS 이 문서가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경우, 조미관계 꿈에도 소원인 조미관계 정상화를 밟기 위한 어떤 수순들이 그가 살아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면, 그런 걸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문서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했고 어저께는 짧게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관련한 더 토론은 식사 때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